여러분들 수요일 날 비 오는 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비 오는 수요일은 뭐죠? 와, 비 오는 수요일은 빨간 장미죠. 제가 큰 장미 다발은 생화로 준비를 못 해드렸지만은 나중에 비주얼로 나올 테니까 그걸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 오신 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창원, 마산, 저쪽에는 이제 그 사천, 그 다음에 거제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죠? 바로 방위산업, 군수산업, 중공업. 바로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센터가 어디입니까? 창원이지. 맞습니다. 창원입니다. 야산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 자제분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뭐 인볼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조카, 사위 등등 그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키워주시고 케어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결과로 일어나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사실은 본적은 경상남도 사천군 정동면 학천리 만마동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본적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보드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오선을 근데 뭐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로 대신할 테니까 좀 쓰겠습니다. 들리시죠? 마동. 마산이죠. 나중에 왜 마산인지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굉장히 소시적에 장래 희망이 뭐셨어요? 또 다른 분 한번 여쭤볼게요. 장래 희망이 뭐셨습니까? 과학자였었는데 앞으로는 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한숨을 쉬시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예. 야무지시네 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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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앞으로 희망은 뭐세요? 행복한 노년. 네. 아, 제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없었어요. 뭐 누구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될까 굉장히 나 같은 인간이 뭐가 될까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누구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누구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저도 뭐 가끔 가다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들어오면서는 장래 희망이 뭐였냐면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화 감독 이제 제일 1회 서울에서 있는 영화 아카데미에 제가 지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재떨이를 던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야, 돈도 안 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뭘 할까? 뭘 하는 게 내가, 근데 뭐 노는 건 좋아했어요. 즐기는 건 좋아했어요. 그래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찾은 게 이겁니다. 노는 거, 쉽게 말해서 딴따라라 그러죠. 딴따라고 사업도 관계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고, 광고고, 엔터테인먼트고, 방송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걸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나중에, 앞으로 벌써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한 4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도 하고 엔터테인 쪽도 이제 전략과 기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방송국도 있었었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즘 이제 중공업, 그 다음에 기계,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도 뭘까요? 바로 말랑말랑한 거죠. 지금도 말랑말랑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것도 하이테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쇠를 만들고, 좋은 철을 만들고, 좋은 뭐 알루미늄을 만들고, 좋은 텅스텐을 만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다 플러스 뭐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전에 있는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더 발전하고 개선하고 더 날개를 달으려면 말랑말랑한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하려고 딱 날짜를 잡아보니까 10월 1일이 국군의 날, 10월 3일이 개천절, 그 다음에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하고 사실은 개천절, 그 다음에 한글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한 거면서도 굉장히 아주 그냥 포부가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 문화, 문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문화하고 문명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저렇게 한자로 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개화기를 거쳐가지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냈어요. 분가라고 그러죠. 문화, 문명 이런 것,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문자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럴문이라고 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럴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머리가 있고 이렇게 붙였죠. 제가 지금 한문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태양의 빛이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뭐 금동, 세동 무슨 뭐 그 거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쪽에 있는 게 그 문양들이 전부 다 햇빛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지 문화가 되는 거고, 빛이 있어야지 문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거창하죠? 조금 이따가는 소프트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 예전 말로 한양에 가보면은 문이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 다 가보셨습니까? 물론 서울에 창원에 계셨기 때문에 안 가보신 분들, 가보신 분들 있어요? 많이 가보셨죠? 여기 광화문, 도남문, 홍화문. 광화문, 도남문, 홍화문입니다. 앞으로 한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거 동이글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자 아닙니다. 동이글입니다. 동이글. 빛이 되는 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프트한 거,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 소프트파워. 여기 다 뭘로 만든 겁니까? 다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뭐 다 빛으로 되는 겁니다. 광화문도 마찬가지. 도남은 저 돈자는 뭐 돈독할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다가 날일자만 더 붙이면 뭐가 되냐면은 아침 돈자예요. 아침해 돈자입니다. 커다랗게 저기 경복궁에 보시면은 경복궁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로 꽝 때리는 게 광화문입니다. 빛이 되어라. 아니면은 내 임금이 나는 빛이다. 너에게 빛으로 선사하마. 이러는 거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빛이 되게끔 우리 임금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한일자 있어가지고 돈자 저렇게 쓰면은 아침 돈자예요. 아침의 태양이 이거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이 아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를 여기 나가실 때는 다시 부여받게 되실 겁니다. 홍함은 저 앞에 글자 보면 이렇게 활궁자가 있죠. 활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늘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활로 쏜다는 거예요. 팔로 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또 이게 궁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이라는 소리예요. 아침이 뭡니까? 아침 조자. 그 다음에 선자. 아침의 나라인데 그냥 아침의 나라가 아니에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무지 미래지향적인 나라고 굉장히 뜻이 깊은 겁니다. 철학이 굉장히 많이 깊어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거 크리에이티브에서 상급 중에 상급입니다. 5,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이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너무 좀 딱딱한 거니까 광고로서 전 세계에서 광고를 해서 2억 뷰짜리 광고를 낸 유튜브 광고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인도에서 2억 뷰를 기록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는 그냥 이런 저기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삼성 서비스 그 안에는 굉장히 소프트 파워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삼성 인도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찾아가는 서비스 저렇게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000대인가를 준비했어요. 도시 이름은 제가 어디냐면은 하여튼 뭐 굉장히 큰 도시인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런 겁니다. 거기에 가지고 기업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너무 익숙한데 인도는 안 그런데 저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삼성에 대한 인기도가 1위로 팍 올라가 버렸어요. 다음에는 미국에서 슈퍼볼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고 중에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임팩트 있으면서 인상적인 광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1등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EV6 광고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견견이 로봇 애견견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휴머니티하게 푼 거죠. 이거 1등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EV6 전기차의 매출이 수직 급상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핫 이슈가 있는 뭐 그 IRA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렇게 지금 뭐 마켓 점유율 2위, 1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포드하고 GM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막 클레임을 거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도요타 창난다.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차도 잘 만들어, 테크놀로지도 좋아, 전기차에선 1위야, 컨텐츠도 잘 만들어, 소프트웨어 좋아, 무적이죠 무적. 30년 전에 일본은 어떤 광고를 했냐면은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전에 90년도에 그 신칸센 JR 도카이선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좋긴 좋은데 타질 않아. 근데 요걸 해가지고 젊은이들의 사랑, 크리스마스 때 저기 동경에서 저기 홋카이도에 있는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정적인 걸로 쫙 풀었죠. 시적인 얘기면서 그다음에 아 저런 만남을 엑스마스 때는 꼭 가져라. 그러니까 승객 수가 40%에서도 50%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게 굉장히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는 예전에는 그냥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군수 물자도 요즘에 있는 KF-21, 뭐 그다음에 K9, K2,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뭡니까? 소프트웨어가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소프트 파워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하는데 너무 저기 주제가 무거우니까 좀 여러분들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맛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퀴즈 1이죠. 앞으로 퀴즈를 한 6개, 7개 정도 나올 겁니다.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모르 파티 스펠링이 아모르 파티가 맞다 아니면 틀리다. 옆에 여러분들 상의하지 마시고 아모르 파티가 이 파티가 맞다는 거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르 파티가 맞다. 이 맞다. 그 다음에 틀리다. 손 들어주세요. 왜 틀리죠? 예? 뭐 무슨 철자가 틀려요? 잘 모르. 아니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 아모르 요 파티가 틀리다라고 손 주신 분 있잖아요. 오후에 음라우트가 들어간다. 땡. 아, 그거는 제 지금 질문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F라고 말하신 분 좀 일어나 주세요. 왜 F입니까? 아모르 파티예요? 예?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아모르는 사랑이란 뜻이죠. 근데 파티는 파티고 파티는 운명이란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 저거는 라틴어입니다. 파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명을 사랑하는 거 뭐냐면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김현전 저기 읽어보면은 아모르 파티 같아요. 그냥 저 파티. 사랑의 파티를 연다. 쿵짝쿵짝. 근데 그 안에는 저런 페이소스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자기를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좀 익숙한 말 아닙니까? Love yourself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프트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르 파티에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한글날 정도에서 얘기 드리는데 우리나라도 F 발음이 있습니다. 글자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어요. 빅토리아 할 때 V 발음도 다 돼요. 베트남 할 때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도 다 돼요. 뭐가 되느냐?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싹 숨겨버렸어. 뭐가 되냐면요. 아모르 파티 할 때 이거에다가 요런 자만 집어넣으면 파가 돼요. 이거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철자예요.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특히 세종대왕께서 다 만들어내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현대 와서 구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글날이라는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 love yourself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모르 파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김현재의 아모르 파티 하다가 니체 얘기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죠. 근데 사실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광고가 있는데 제 친구 동료가 외국 사람인데 그 외국 동료가 싱가포르에서 상을 받은 광고가 있는데 여긴 제가 지금 이건 인쇄 광고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는데 니체가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싱가포르에서 광고주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광고주가 누구였냐면은 하도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니까 기독교 연합회에서 광고회사한테 야 광고를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 신도들도 좀 많이 좀 오게 하면 어떨까? 중요한 광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랬더니 신은 죽었다 니체를 거꾸로 탁 했어요. 니체는 죽었다 신. 이해 가시죠? 이런 게 바로 몰랑몰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한 28%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되게 딱 헷가닥 이렇게만 뒤집었는데 벌써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심퍼시라는 거하고 엠퍼스라는 겁니다. 심퍼스는 공감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엠퍼스는 뭐냐면은 감정이입이라는 소리예요. 나 저 공감되는 거 있으면은 아까 처음에 인도 광고 같은 경우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근데 거기도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심퍼시는 뭐냐면은 내가 공감을 하는 거고, 엠퍼스는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돼야지만이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퍼시와 엠퍼시의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게요. 좀 창원에서 있는 어떤 할머니 분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보소 전설의 고향으로 가주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 양반이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전설의 고향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딱 왔어요. 할머니 여기 전설의 고향 맞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맞습니다, 그런 거 같네. 예.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예술의 전당이죠. 그 얘기 다 뭐 여기 반 정도는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도 있었죠. 그게 바로 심퍼시하고 엠퍼스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으로 하니까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이제 좀 약간 딱딱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들어두시는 게 좋죠. 크리에이티브 요소는 뭐냐면은 누구한테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에 대한 되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베네핏이 바로 어떤 게 인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 이런 거예요. 아까 삼성 광고 같은 경우에는 베네핏이 따뜻한 감성 아니 따뜻한 거잖아요. 우리 삼성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대한다. 근데 펑션은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굉장히 3,000대의 서비스 차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배려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못 받은 사람들이 타겟이고, 그 다음에 그런 따뜻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베네핏이고, 그런 게 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 이런 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간직하셔야지만이 좋은 크리에이티브,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은 TPO라는 건데 이건 다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그 타임이고 시간이고, 어떤 시간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할 것이냐, 오케이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굉장히 적확하고 타겟에 딱 들어맞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할 때 광고뿐만 아니라 마케팅을 하던 어떤 다신 교육을 하건 뭘 하건 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기심, curiosity예요. curiosity.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리지널. 여러분 뭐 오리지널이냐 가리지널이냐 이거 짝퉁이냐 모르는, 오리지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을 그 명사로 하면 오리지널리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창성. 누구도 해본 적이 없던 것들인데, 근데 어디서 막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가 있은 것 같은, 그러면서 느껴지는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오리지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리지널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리엔탈, 동방이란 뜻이죠. 해가 뜨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오리지널리티, 오리엔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각도. 내가 이 여성을 정면으로 보느냐, 아니면 옆면으로 보느냐, 뒷면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느냐, 아래에서 위로 보느냐. different angle. 여기 불교 신자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세요. 불교 신자이신 분들 안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불교 신자신 분 중에서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일어나 주실래요? 예, 예. 불교 믿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반야심경 첫 번째 구절 아십니까? 예, 예.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관자재 보살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불교를 믿으시건 아니면은 기독교를 믿으시건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으시건 관자재 보살은 처음에 다 읽혔을 거예요. 이 관자재란 뭐냐면요. 이거 볼관자죠. 볼관자인데 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거 학이거든요. 이거 학이에요. 그 다음에 볼견자죠. 맞죠? 저 틀리지 않죠? 이거 드론이에요. 드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이 이렇게 참새는 이렇게 날는데 학은 어떻게 났습니까? 보는 각도가 굉장히 아주 유연하게 넓고 굉장히 많죠. 밑에서 쫙 올라갈 때도 쫙 유연하게 올라가고 이런 걸로 딱 해가지고 제가 관광공사에 마케팅 광고를 맡으면서 이걸로 상 받았어요. 그래서 런던 상을.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려요. 제가 너무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 30년 전인가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가지고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도담 선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 있는 폭포 같은 경우를 하루 그때 일당이 그 오퍼레이팅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었거든요. 하루에 3천만 원을 줬어요. 30년 전에. 아니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대웅전 안까지 들어갔거든. 여러분 그냥 대웅전을 그냥 이렇게 찍는 거하고 드론을 해가지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서 쫙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아주 미쳐버리는 거야. 와. 아니 그냥 뭐 기독교인이면 나 불교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관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유자재로 본다는 거. 자유자재로 듣고 자유자재로 본다는 거거든요. 벌써 부다께서는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강한 양반이지. 그 다음에는 UNA라고 하는 건데 UNA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광고를 딱 접했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이래야지 굉장히 좋은 크리에이티브, 굉장히 좋은 광고고 좋은 마케팅이고 좋은 하여튼 뭐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라고 하면 U는 unexpected.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희한하네. 근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미친 짓을 한다. 바바리맨이다. 그거 unexpected죠. 바바리맨이 나와가지고 그냥 쫙 나와가지고 그냥 여자 애들 저기 그 학교에서 막 바바리맨이 쫙 뭐 이렇게 바바리를 막 그 unexpected인 거거든요. 근데 accept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accept 안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받아들일만 하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뭐 예컨대 신세계 같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를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딜리버리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 딜리버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쓱이라고 해버렸어. 딜리버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빠른 거잖아. 쓱. 이게 크리에이티브예요. 근데 저게 뭐지? 처음에 봤을 때는, 광고를 봤을 때 저거 뭐 하는 얘기하는 거지? 근데 쓱이구나. 신세계라는 게 저런 식으로도 이제 꽈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딱 비틀어 가지고 이제 내가 빠르다는 걸 쫙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소프트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지금 몇 시야? 11시 19분이니까 아직 많이 돼. 자, 손흥민과 임윤찬의 공통점은? 반응이 나오시네. 잘생겼다? 맞네.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저 여기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손흥민 눈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잘생겼어요. 그렇죠? 축구 선수 지금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렇지 쫙 양복 입고 차려입고 그러면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어. 임윤찬 역시 얘 진짜 크리에이티브 할 줄 아는 친구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치면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길렀어. 그래서 쫙 한번 올려. 그렇죠? 여러분 봤죠? 피아노를 치시건 치시지 못하건 간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놈 굉장히 멋있게 친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지가 의도한 거든 뭐 연출한 거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답은 아니었어요. 예? 바르다. 손이 빠르고 반만 맞춰서 반만 더 이제. 예? 예? 제가 귀가 먹었나? 가지고 논다. 공을 가지고 논다. 4분의 3 맞추셨어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 95%, 99%는 맞을 겁니다. 날아다닌다. 난다. 뭐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4분의 3 정도는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이겁니다. AWD 앰비덱스트로스. 이건 무엇이냐? 이번에 뭐 2륜구동, 4륜구동 하는 거 있죠? 그 2륜구동, 4륜구동한테 올휠 드라이브라고 얘기하죠. 4륜구동이라는 거. 그다음에 앰비덱스트로는 건 뭐냐면은 양손을 다 쓴다는 거예요. 양손을 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양손을 다 쓴다는 거고, 맞아요. 양발도 다 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임윤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 뭐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좌측 발을 굉장히 잘 쓴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뭐 정말 드라마틱한 골을 넣지 않습니까? 정말 휘어감는 골을,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딱 보면 야 저거 진짜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집어넣네, 딱 그렇게 느끼시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얘 워낙은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같은 경우는 왼발도 타고났어. 타고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임윤찬 왼쪽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왼쪽 소리가 오른손이 쓴 거 이상으로 소리가 잘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자재로 약하게 강하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쪽으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을 먹잖아. 오죽하면 지휘자가 울어. 그건 뭐냐면은 왼손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좌뇌 우뇌가 굉장히 발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은 우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몰랑말랑한 쪽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뭐 크리에이티브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난 하고 싶어. 그럼 왼손을 잘 쓰면 돼요. 믿으시건 말건.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감성이 좋으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왼손잡이 굉장히 많아요. 버락 오바마, 바이든은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바이든은 왼손잡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버락 오바마, 그 다음에 클린턴,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이런 사람들 다 왼손잡이에요. 물론 왼손잡이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게 발달돼 있으면 우뇌가 발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왼손이 하면 우뇌고 오른손이 하면 좌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밸런스가 되게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는 크리에이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티몰로지라는 겁니다. 이 에티몰로지라는 건 뭐냐면은 어원학.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외국 어디 갈 때마다 딱 로마에 들리거나 아니면은 파리에 들리거나 아니면 런던에 들리거나 깐에 들리거나, 왜 깐이라고 얘기하고 왜 런던이라고 얘기하고 왜 상해라고 얘기할까? 저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러나 좀 노땅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어원이라는 게, 저는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도 어원 가지고 누가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단어가 잘 외워진다. 뭐 그런 약간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원학이라는 거, 어원, 우리나라에 대한 어원, 그 다음에 외국 도시라든지 외국 단어에 대한 어원을 딱 살펴보면 거기서부터 크리에이티브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퀘스천 3. 두 가지 문자를 발명한 민족은? 두 가지면 예? 예? 한국.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50% 맞추셨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50%. 다른 분. 라틴족. 그건 50%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족속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족속이에요. 제가 아까 한자를 동이글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동이족. 바로 동이족 전체가 다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자입니다. 아니, 이 글자예요. 그리고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든 그분은 조선족이죠. 조선족인데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 이렇게 커다란 그 바운드리라면은 그 안에 있는 게 조선족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선족이 더 클 수가 있어. 더 깊게 더 오리진으로 가게 되면은 조선족이 더 큰 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지금 뭐 논할 단계는 아니고, 동은 자주 아시는데 이자는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많이 안 와닿으실 거예요. 이 이자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침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침에 뜨면은 큰 활처럼 보이죠. 반만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붉은 쪽에 딱 뜨게 되면은 반만 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은 반원인 거죠. 이거 사실은 활이에요, 활. 근데 굉장히 거기서 이자 이걸 이렇게 들어간 건 대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정동진이라든지 아침 해를 보러 여기서도 마찬가지. 진동도 사실은 동쪽이니까 아침 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어떻게 진동을 아느냐? 저희 형수 고향은 진동이에요. 하여튼 이거 아침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론 내는 사람 세상에서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이거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 옆에 보시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이베리아 반도, 이스탄불 앞에 전부 다 이자가 붙어. 여기 이탈리아까지 들어가네. 제가 뭐라고 100% 단정을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또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자냐면은 오랑캐 이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랑캐 하면은 선입관이 뭡니까? 야만적 있고 누굴 죽이고 뭐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랑캐인데 사실은 동이족이에요. 근데 왜 오랑캐라고 그러냐? 오랑캐 맞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궁자. 이거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조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대학이 뭡니까? 서양 별자리죠. 무슨 뭐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아니면 양자리, 그다음에 뭐 염소자리, 개자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걸 조대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서양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조선이라고 쓰죠. 개천절 조선이에요. 하늘을 연 날이 어떤 국가가 했냐? 이 국가라는 게 가장 위대한 크리에이티브 중에 하나예요. 이 안에 모든 철학, 모든 삶,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가 증명해 볼게요. 이 간자는 무슨 간자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간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침의 간자입니다. 이런 자가 없는데 이거는 부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입니다. 간. 근데 간을 이거는 한자로 읽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읽는다 라고 하면은 아침의 간이니까 갓이에요. 갓. 왜 갓이냐? 갓 태어났다. 갓난아기. 갓 20살. 갓 8살. 그 우리나라 말입니다. 갓이란 뜻이에요. 간이란 뜻. 갓 태어났다. 그 다음에 달월을 씁니다. 달월은 왜 달월을 쓰냐면은 조자에
갑골 문자를 보시면은 이거 조금 지금 좀 고리타분 걸로 들어가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조자를 갑골 문자로 딱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갑골 문자는 누가 만들었냐면 동의족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누가 속이는 게 아니라 홍산문에서 나오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햇살 그러죠. 이거 화살이에요. 딱 내가 내 눈높이에서 아침이 뜨니까 바로 직사광선이 내 눈한테 들이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총이 오듯이 무기가 오듯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거는 아까 무대 말씀드렸죠. 활이에요. 딱 반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활이에요. 근데 왜 월이냐? 이 활인데 시간이 잠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으로 바뀌죠. 살이 찌는 거야. 이거 육달월입니다. 육달월. 육달월이라고도 얘기하죠. 달이 살이 찌는 거예요. 초승달에서 상현달에서 만월에서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태양이 반쯤 터여가지고 내 눈앞에서 엄청나게 비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고기 어자하고 양양자가 딱 나와. 여러분 왜 고기하고 양일까요? 고기하고 양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저기 조상님들 되게 이상한 조상님들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좀 상반돼.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조디악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양자리하고 물고기 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조선 4,300년 전, 5,000년 전에 양자리하고 물고기 자리 사이에 딱 태어났어. 근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그 햇살이 나한테 고기도 주고 그 다음에 양고기도 주고 물고기도 준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죠. 해가 뜨니까 보이는 게 단군조선의 단군왕검은 나는 너희들한테 햇살을 주는데 햇살만 주는 게 아니라 유목민으로서 물고기도 주고 그 다음에 양도. 근데 그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옛날 문자를 보면은 고기 어자를 어떻게 써? 선자를 어떻게 쓰냐면 조선할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화살이란 소리야. 물고기 지느러미 있지 않습니까? 갈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화살인데 햇살이야. 양 머리가 두 뿔 이렇게 되면은 워낙은 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양 머리에 뿔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단군 조선의 단군왕검은 여러분들한테 햇살도 주고 고기와 물고기도 주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 홍익인간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아침 햇살이라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국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름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면서 태조의 이름을 이성계에서 자기 왕일 땐 이름을 뭘로 바꿨다? 이 단위로 바꿨어. 이 단으로 바꿨어. 단이 뭐예요? 아침 단자. 예전에 고조선이 때 했던 그런 거를, 그 컨셉을, 국시를, 국가가 이렇다고 하는 것들을 이성계가 다시 한번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침 단자. 이 단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 단어를 보면서 두 개의 발음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하나는 조선이라고 발음하고, 다른 한편에, 그러니까 지방 뭐 사투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다 그런데 조선을 갓살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갓살라라고 한 증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는 갓살라가 카이사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셨을 거예요. 카이사르가 카이저로 됩니다. 카이저가 짜르가 됩니다. 지금 푸틴이 21세기 짜르잖아. 21세기 짜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푸틴이에요. 짜르가 갓살라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스탈린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조지아 나라에 있는 고리라는 나라예요. 고리?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고려예요. 고쿠리, 고려, 고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연해주에 있던 조선족을 스탈린이 끌어오면서 이런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고려족이라고 그랬어. 까레이스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갓살라라고 읽지 않고 조선으로 읽잖아요. 우리는 조선을 읽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독일로 가게 되면 작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작센이 딱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죽었잖아요. 워낙 그 작센 코브르크 고다라는 왕조였었는데 자기네들이 독일하고 1차 대전 때 그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창피해서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작센 왕조가 윈조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오솔레미오 들으셨죠? 그 다음에 뭐 들으셨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들으셨죠? 그 다음에 나성에 가면, 이 세 개 들으셨죠? 공통점. 이건 좀 넌센스 퀴즈인데, 하여튼 이건 좀 제가 제 재량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사랑. 근데 힌트는 2개 드렸는데 벌써.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태양. 이유는 솔레미오. 로스안젤레스가 나상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은 태양입니다. 왜 태양일까요? 오솔레미오는 당연히 태양 맞습니다. 그렇죠? 솔레미오, 나의 태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성은 태양의 도시라는 소리예요. 로스안젤레스가 엄청나게 뜨겁고, 그 다음에 그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LA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태양빛이 엄청나게 쬐입니다. 그래서 나성이에요. 왜 나성이냐? 이 신라랑 똑같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아침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자도. 이거 눈목자거든요. 눈이 눈목자인데 옆으로 누워 있죠.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아침이고, 이거 실사는 햇살이라는 뜻이에요. 햇살. 그다음 이건 뭐냐? 그래서 날아간다는 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나성이에요. 신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신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두 번째 노래 중에서 다시 사랑한다면이, 근데 여기 무슨 태양이 있어. 딱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시죠? 탕웨이죠. 탕웨이를 동이글로 쓰면은 탕유입니다. 이거 무슨 자냐면 설렁탕, 곰탕 할 때 탕자예요. 근데 설렁탕, 곰탕도 탕이지만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바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성계의 왕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활에서 햇빛이 비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태양이에요. 근데 또 굉장한 게 뭐냐면은, 이게 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 외에 오직 유자예요. 왜 오직 유자냐? 이거 새가 날아간다는데 이거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침 태양에서 이름 진짜 잘 지었어. 탕웨이.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한족 아니에요. 동이족이에요. 이 탕자 쓰는 사람은 탕왕, 성왕 그러죠? 그거 전부 다 동이족이에요.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전자에 동이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너무 이렇게 제가 얽어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공통점이 태양인과 동시에 아침이에요. 사실 옷 설레면 아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태양이란 거죠. 자, 이번에는 창원이 나온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이 사람 무대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콜로라도 저기 성악관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연기를 해요. 그것도 코믹한 연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유럽에 가면은 영화에서도 주제로 나와요. 수미초 하면은 뭐 무대 매너 좋지, 크리에이티브 좋지, 노래 잘하지. 한 가지 단점에는 조금 키가 작다는 건데 하여튼 월드와이드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사람이죠. 요거는 제가 지금 다른 그 창원 쪽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그 동영상이 같이 붙어 있어서 좀 저기 차이가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양자리하고 물고기 자리하고 섞어가지고 딱 선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선이야.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비 오는 날에는 붉은 장미를 꽃다발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unrise, sunrose, sunrise입니다. 태양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갛잖아요. 장미하면은 빨간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로즈 오브 샤론은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예? 지금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 얘기하셨어요? 좀 일어나 주세요. 왜 우리 저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로즈 오브 샤론은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샤론은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 이름이 샤론이에요. 좀 희한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이스탄불, 뭐 이락, 뭔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데 다른 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갓살라하고 달리 있는 것처럼 1, 2이라고 쓰고서 제일 일본의 동쪽에 있는데 딱 1, 2를 쓰고서 걔네들은 어떻게 읽냐면은 히타치라고 읽죠. 일본의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전자회사 이름이 히타치였어요. 그건 뭐냐면 해돋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1, 2이라고 읽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읽었느냐? 해돋이를 읽었다며. 아니면 해타치를 읽었다든지 비슷하게. 태양이라는 게 우리 역사, 기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3, 제4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퀘스천 5, 어느 굉장히 웃기는 영화에서 야, 오렌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거 보신 분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오렌지는 영어로 선키스트요. 근데 사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선키스트, 선이 탁 입맞춘 거. 근데 사실은 선키스트는 브랜드 네임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선키스 진짜 오렌지 주스 진짜 이름 잘 정했어. 그게 오렌지 주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선키스트인데 이게 제가 그냥 웃으시라고 한 예를 드린 거고. 이거 여러분 독일어 발음으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하나는 오렌지고 하나는 텐저린이죠.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탱가루 타서 들어보셨죠? 하여튼 탱가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루를 만들어서 오렌지 가루를 탱가루를 만들어 타 먹는 오렌지 그냥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거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은 그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랑게, 탕게링.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랑캐예요. 이거 오랑캐를 한문으로 동이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울양합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읽었을까? 오랑캐라고 읽었어요. 이거 제일 첫 번째 우뚝 솟을 오리예요. 그 다음에 중간 자는 선량할 때 양자고 어질 양자예요. 어질 양자는 왜 태양을 뜻하느냐면 밑에 있는 부분이 저 밑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글자냐면은 이 글자예요. 이렇게 한 게. 이 글자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비수비자인데 이거 북두칠성 얘기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을 뚫고서 흰 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태양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물고기 많이 몰릴 합자예요. 합창할다 그러죠. 입을 많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걸 합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합자. 물고기예요, 물고기. 햇빛, 햇살 이런 뜻이라. 그래서
단군 왕검은 우리가 지금 단군 왕검이라고 읽지만은 아마 그 시절에는 탱그리 임금이라고 했을 거예요. 탱그리는 하늘이란 중국 몽고 말도 되지만은 하늘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라니까 탱그리 임금. 우리 뭐 단군, 그다음에 뭐 단골레 전부 다 무슨 뭐 무당 할 때 당자 쓰잖아요. 전부 다 탱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선이 만든 가장 중요한 철학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주역 얘기하는데 주역 얘기하는 게 주역 아닙니다. 옛날 고조선역이에요. 고조선역. 이 역을 뭡니까? 위에는 날 1이고 밑에는 제가 아까 햇빛이라고 말씀드렸죠. 햇빛, 이게 무슨 자냐면은 박굴역 쉬울이에요. 해가 구름이 있을 때는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동에 있다 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자예요. 이게 태극기에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괴? 이게 음괴고 하나 양괴잖아요. 음양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은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같이 붙어 있는 건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바로 태극기입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크리에이티브가 모이고 방대한 게 모여서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라는 아까 아침 해라고 그랬죠. 그냥 신라가 아니에요. 아침에 뜨는 거. 설화벌도 다 아침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 못했지만,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빨리 할게요. 신라는 뉴욕이다. 왜 뉴욕이 뭘까요? 요크 있지 않습니까? 요크. 요크는 여러분 노른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요크라고 그러죠. YOLK예요. 그러니까 요크가 사실은 계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림이 뭐냐면은 여러분 달걀을 탁 깨트려 보시면은 딱 안에 진짜 노란 달걀이 있고, 그러니까 닭장 안에 달걀은 노랗게 좀 흐릿하게 보이고, 진짜 예전에 막 돌아다니고 진짜 야생닭 같은 경우는 오렌지 색깔이에요. 맞죠? 정말 좋고 막 돌아다니는 색깔 오렌지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잘 돌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뉴욕은 뭐냐면은 요크는 아주 오렌지 색깔, 이거 해예요, 해. 그래서 신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해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 것들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가득히 뭡니까? 이거 아랑드롱이 옛날에 프랑스 영화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태양은 가득한 뭐냐면 플레인, 그러니까 완전히 플레인 솔레라고 그래가지고 풀 눈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완전히 그냥 내리쬐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도시에서 다 일으켜집니다. 나진, 하슬라, 신라, 설화벌, 나주, 나성, 남아, 나포리, 나일강. 남아는 뭘 얘기하냐면 로마예요. 로마를 한문으로 쓰면, 동의글로 쓰면 남아라고 써요. 나포리는 당연히 아시죠? 똑같이 태양 옆에 딱 해변가에 붙어져 있어요. 나일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보면 중요한 심볼이 뭐예요? 원방각이죠. 오, 세모, 네모. 이번엔 좀 한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래아, 이.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거 전부 다 주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역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원방각에서 나온 거, 조선의 어떤 그 역사, 그 다음에 철학들이 다 잠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은 한글과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 고조선의 철학이 역이고 그다음에 그 철학을 근거로 하고 계승을 해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이제 창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태양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굉장히 센 도시예요. 그렇죠? 태양이 3개예요. 창원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다 그랬어요. 창덕궁, 창경궁이 전부 다 창을 씁니다. 이 태양에 관계되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 창원이지만 마산이 있으시죠? 이 마산은 이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전부 다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가 되냐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데 조대학에서 황도 12궁에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수자가 있어요. 사수자라고 들어보셨죠?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사수자가 있어요. 그 사수자가 말을 타고 이렇게 궁수를 하는 겁니다. 말이 그 말과 이 말이 되게 연관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원산, 울산, 부산. 이 부산은 뭐냐면은 소뚜껑이라는 소리거든요. 소뚜껑이 뭐예요? 동그랗잖아요. 태양 얘기하는 거예요. 마산에도 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마금산 있죠. 그다음에 뭐 대마도 우리 땅입니다. 마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얘기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대만 옆에 보면은 중국 쪽으로 마조도가 있고 금문도가 있어요. 군산, 변산, 서산 전부 다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기는 우길기인가? 이거 제가 지금 빨리 얘기 드리는데 이거 한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에서 한자로 넘어왔어요. 이 한자로 넘어왔는데 이거 왜 자꾸 이 옆에 붙어 있는 위자가 이 위자가 가죽 위자라는 소리거든요. 가죽인데 앞에 딱 앞에 날일이 붙으면 이게 햇빛 날 빛날 위자예요. 왜 가죽인데 위자야? 쫙쫙 굉장히 잘된 가죽을 쫙쫙 늘어오는 것처럼 햇빛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소리거든요. 위대한 사람한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길기만 그러느냐? 여러분 요즘 손흥민 보시면은 북마케도니아 출신 선수가 있어요. 클로셉스키라고. 클로셉스키 북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 스리자야라고 인도네시아 예전에 도대 왕국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티베트 국기 전부 다 쫙.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쫙쫙 햇빛이 퍼져난 한국기는 사실은 우길기는 한국기예요, 사실은. 런던과 장민호의 관계는 런던은 영어로 저기 동의글로 쓴다면은 론돈이에요. 론은 이게 뭐냐면 둥글다는 뜻이고 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의 돈이라고. 롱돈은 뭐냐면 런던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나라 장씨 있지 않습니까? 장면할 때 장자 그렇게 저 활궁자에다 긴장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론돈이 장씨야. 그리고 이 태양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예술 걸작으로 봐요, 저는. 대향로, 백제 황금 대향로.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백제 금동 대학로가 이렇고 위에 딱 클로즈업 시켜 보면은 이게 사실은 봉황이지만은 달기 굉장히 이상화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토트넘 그 밑에 전부 다 하나는 알을 밑에다 딱 저기 짓밟고 있고 밑에는 축구공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웨어 이름이 르콕 스토퍼예요. 프랑스의 그 국가 심볼이 닭이에요. 우리나라 계림이랑 똑같은 거야. 프랑스의 도시 이름 중에 오홍주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깐이 있어요. 깐누 영화제 했지 않습니까? 그 깐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한이에요. 우리나라 한이에요. 오홍주, 오랑캐. 왜냐하면 햇빛이 엄청나게 비치는 데거든요. 거기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딱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티브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더해가는 거예요. 이 어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티몰로지라고 얘기했죠. 크레센도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리스 섬에 있는 크레타 섬이 있어요. 동쪽에 해 뜨는 섬, 크레타 섬. 크로아상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늘어나잖아 이렇게. 그래야라는 건 뭐냐면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딱 자기 줬을 때 너는 너의 자기를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말하는 만큼 더 해가지고 해라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는 거를 크레아라고 얘기해요. 크리에이티브하고 비슷한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애가. 크리에이티브는 무조건 인간애다. 요즘은 제일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하고 테크놀로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VR, Virtual Reality,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하는데 버스가 아닙니다. 유니버스 했을 때 세계란 뜻이고 메타라는 거는 가상이란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AI, VR, AR, 메타버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세상은 크리에이티브가 다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시간 동안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